66페이지 도시군 기본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이제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 계획. 한 단어로 말하면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요 의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 의의가 행정계획 전체 의의 중에서 이게 1등으로 나온 거죠. 1등. 도시군 기본 계획의 의의. 6개를 써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막연히 장기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으로서 뒤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됩니다.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도시군 기본 계획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6개의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 그 다음에 막연히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 의 전체를 다 써준 적이요. 15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왔고요. 나머지는 이걸 다 잘라서 나왔어요. 잘라서. 6명을 써주기 귀찮으니까 끝에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아요.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아. 그 다음에 종합계획이다. 맞는 얘기야. 그러면 무수히 많이 나왔던 지문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저는 10년간 3번 이상 나오면 무수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10년간 3번 이상. 그래서 의의가 여기 행정계획 의의 중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 의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이제 법적 성질, 광역도시계획과 동일해요. 역시 비구속적입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 당연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거기 이제 66페이지 1번 의, 2번에 또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가 바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그 보통 지위라고 해서 많이 또 물어봅니다. 관계도 물어보고 지위도 물어보는데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요. 부합하여야 한다. 아까 한번 나왔었지 앞에요? 한 번 더 써놓은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서로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하는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으로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버스가 강남에 좀 못 들어오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 왜? 광역도시계획이 더 우선하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 관계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10문제 이상 있죠. 이게 기출문제가.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과 관련되는 게 나와요. 수립과 관련되는 거. 수립. 먼저 수립권자가 나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또 써야 돼. 6명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니까요. 어느 도시의 목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 도시의 행정책임자 6명이 정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절대로 수립권자가 안 되는 사람이 나와요.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X.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절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공부를 1년 내내 해도요. 막상 문제를 받으면 틀립니다. 틀려요. 시험 문제가 그럴듯하게 나와.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X. 어디선가 들어봤죠.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쉬는 시간 전에 배웠던 광역도시계획 나왔어요. 광역도시계획 나왔었죠?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을 다른 데서 틀린 지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 시험 문제는 전혀 황당한 것을 틀린 지문 쓰지 않아. 어디선가 들어봤던 내용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의 특징이 들어는 봤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소속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저 사람을 만난 적은 있는데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 인사를 반갑게만 했는데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길을 지나서 아는 분들을 많죠.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도 인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인사할 때 저는 이제 학원에서 만난 분인가 싶어서 인사를 하는데 저보고 공부가 잘 되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은 저를 학원에서 만났는데 제가 동료 학생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 선생인 줄 모르고. 그러면 동료 학생과 선생을 구별하지도 못할 정도의 기억력이었으면은 그분의 운명은 떨어졌을 거였죠. 아무래도. 예. 예. 지난번에 이게 성수동 이마트라고 있죠. 성수동 이마트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재작년이구나 벌써. 재작년에 주차장에서 어느 아저씨를 만났거든요. 그 아저씨가 제가 강의한 학원 저한테 7년을 배우신 분이었어요. 제가 모 학원에서 7년 강의했는데 근데 제가 그 학원에 가기 전 3년 전부터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원 10년 다니신 거예요. 예. 근데 그분 저녁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와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듣는 것만 갖고 하다가 58점, 59점 하시다가 이제 결국엔 붙으신 거예요. 10년 만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원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인가 한 2년 있다부터 붙였나 봐요. 근데 이제 만나가 주차에 만났어요. 근데 그분도 저를 했다 한 5년 이상 봤으니까 당연히 기억하죠. 저도 이제 그분 하도 오래 봐서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는데 차마 물어볼 수가 없어. 시험 붙으셨는지를.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시다 보니까 그분 별명이 그 장수만세요. 예. 재수 3사의 장수인데 그게 시험이라는 게 잘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요. 근데 보통 한 4년, 5년 하시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붙고 2차 떨어지고요. 다시 2차 보는데 2차 떨어지면 다시 1차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3년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제 개업하시면 또 잘해요. 왜냐 그러면 공부하시면서 아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좀 탄탄하게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 가시면은 좀 더 잘하시면 적응을 잘하십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틀린 지문 나오는데 아직 기출 문제는 없지만 새롭게 또 개발된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가서 한번 봤어요. 뭐로 나오냐 그러면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X. 이건 안 나왔어. 그러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은 기출문제 무수히 많이 나왔거든. 근데 천재지변이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말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최근에 다른 데 시험에 나온 거예요. 예. 중간고사. 단학교. 예. 도지사도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문제가 또 만들어져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지역일 때는 관할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왠지 그럴 것 같아.
그 아까 말했던 그분 있잖아요. 장수한 사람. 그분께서 요런 데 다 빠졌던 거예요. 요런 데. 그거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냥 요런 데 다 함정이 빠져가지고 항상 점수가 안 나오셨어요. 예. 그분 보니까 이제 이게 생각이 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런 함정이 빠지게 되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은 안 나와요. 자신 있게 풀었는데 정답 사이로 이렇게 빗나가. 정답 사이로 막 다녀 이렇게. 예. 차라리 그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함정이 안 빠져요. 헷갈릴 게 없거든. 밟고 지나가 버려요. 예. 자, 그래서 이거 수리권자 6명 공부하시고요. 이게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와요. 목표는 누가 정하는가? 그 도시의 행정 책임자들 6명. 그 다음에 이제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 의무가 없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립 의무가 없다는 것은요.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이 무수히 많이 나왔고요. 2번은 딱 한 번만 나왔어요. 시험에. 1번 신하군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에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요. 광역시하고 붙어 있지 않대요. 중요도가 떨어져. 그리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요. 그럼 이 조문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하고 붙어 있지도 않고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 규모도 작고 중요도도 떨어지는 저 시군은 너네들은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목표 없이 살아도 된다. 이렇게 무시하는 계획일까? 아니면 혜택을 주는 계획일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변화가 별로 없는 도시들이 많아요, 변화가. 근데 이거 계획 수립하라 그러면요. 그러면은 시간과 비용만 드는 거죠.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건.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다, 무수히. 예. 그 다음 요 2번은 시험 딱 한 번 나왔어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이때는 광역도시계획만 있으면 되니까요. 따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세 번째 인접수립이라는 게 나오죠. 요 세 번째 요 인접수립은요. 인근 지역 전부나 또는 일부를 포함해 가지고 수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수립할 때 포함되는 시장 군수와 협의는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된다. 예전에 제가 눈으로 본 게요. 수원시장이 수원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옆에 있는 화성시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화성시장과 협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가로 3번 인접 수립입니다. 가로 3번 이 조문이요. 가장 짜증나는 조문이에요. 이거 두 번만 읽으면은 절대 두 번 읽지 마세요. 두 번 읽으면은 공부하기 싫어져. 네. 특별시장부터 해서 시장 군수가 몇 번 나오는가 봐. 한 번, 두 번, 예. 세 번, 네 번, 5번인가 나올 거야 이게. 이거 읽다 보면 쓰러진다니까. 이거 읽다 옆으로 툭 넘어가 이렇게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인접 수립은 제가 설명한 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로 2번에 예외 중에 1번이 많이 나왔다 그랬죠? 예. 그다음 이제 수리권자는 제가 밑에 한번 정리해 놓은 거 있고. 그다음 68페이지에 2번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이 나와 있죠. 내용. 자, 어느 계획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계획으로 하는 일을 말해요. 하는 일이 내용이에요. 하는 일. 도시군 기본 계획 어느 도시의 목표가 나오고요. 나아가야 될 방향이 나오고요. 그 도시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 설정하고요. 인구 배분이 나옵니다. 배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 계십니까? 예, 어디라 그랬죠? 미사. 예, 미사. 어디 자기는? 어디? 미사. 미사 외에 또 없어요? 예. 그러면 미사가 같은 생활, 하남시 미사죠. 그럼 같은 생활권이네요. 강동구하고. 그렇죠? 사람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반경, 지역 주민들이 바로 생활권입니다. 생활권을 갖다가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정해요. 같은 생활권. 예. 그러면 하남시에서 요 강동구 길동으로 올 때 나는 옆에 도시에 간다는 기본으로 갈 것이. 나는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공부하러 가는 거야. 야, 너는 매일 어떻게 유학 다니냐? 옆에 동네 가는 기분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같은 생활권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에는요, 한 군데만 인구가 모여 살면은요, 도시는 아주 힘들어져요. 거기만 건물이 많이 필요하고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그 도시의 사람들을 골고루 흩어 살 수 있도록 인구를 배분하는 정책을 취해요. 그래서 인구를 배분하는 일을 도시 기본 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보면요. 인구를 배분해 주기 위해서 2006년도에요. 부도심을 신설한 데가 있어요. 상암하고 수색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상암에다가 인구를 배분해 줘야지만 주변에 인구 밀집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암 DMC를 만들어서요. 750개 기업을 유치를 시킨 거예요. 인구를 배분해 주려고. 그래서 상암이 부도심이 딱 2006년 발표되자마자 다른 데 대신 인구가 줄어들 만한 곳에서 부동산 개업하신 분이 그에 합격한 사람들 있죠.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자기는 상암으로 가. 거기는 프리미엄 같은 게 없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또 몇 년 하니까 지금 또 프리미엄 붙어 있거든. 그러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정돼서 다시 인구 배분 받는 곳이 나오면은 또 그로 간다고 이렇게 다닌다고 이런 분들 많아요. 아니면 하나를 더 내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합격하잖아요. 11월 달에. 그러면 작년 12월 달이 있죠. 며칠 전에. 12월 달이 바로 기존에 부동산 하시던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합격생들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나가는 시기가 매년 12월 달이야.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는 안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구태여 권리금을 주고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동네니까 거기는 인수하시면 안 됩니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 자기는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중개하겠다 싶은데 재개발이 안 될 만한 곳에 가면 안 돼요. 거기 재개발이 한다고 소문났지만 진행이 안 될 곳이야. 그렇잖아요. 저기는 재건축이 안 될 곳이야. 재건축 돼서 그 중개하려고 했는데 재건 안 될 곳에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생활권 설정과 인구 배분이라는 말이 기본 계획의 내용에 나오고요. 세 번째가요. 토지의 용도별 수요와 공급이 나옵니다. 원래 토지는요.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죠.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혹시 배웠습니까? 학교론 시간에.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배웠어요. 대학원 다닐 때 부동산학 개론이 선택 과목이었는데요. 교수님께서 하도 못하니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벽에다가 공을 던져서 탕 튕겨 나오면 탄력적이 돼. 수평, 이 탄력적인 거예요. 하도 학생들이 못 오르니까. 튕겨 나오죠. 딱 서 있으면은 비탄력이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예전에요. 예. 그래서 여기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토지가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없으니까 가격만 오른다. 배웠죠? 예. 근데 용도별이라는 말이 붙으면 달라져요. 용도별. 그래서 인구가 15년 전만 해도 15,000명 늘어나던 도시가 두 개가 있었어요. 천안시하고 안산시입니다. 안산시는 원래 사람이 안 산다고 안산시였는데 그 안산 신도시가 생기고 난 다음에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안산 신도시가요. 그래서 매년 15,000명. 실제로는 2,000명. 실제는 2,000에서 5,000이 더 늘어났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민등록 통계 안 잡혀. 예. 그래가지고 안산의 그 원곡동에는 외국인들이 몇층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만. 그래서 천안은 한 1년에 15,000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사람이 필요한 집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집을 짓기 위한 택지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 자연 녹지를 풀어서 택지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별 수요와 공급은 가능해요. 그래서 계속 개발 안 됐던 산들이 깎는 거야. 왜 깎아? 도시에서. 깎고 아파트 짓고 깎고 아파트 짓고. 예. 그래서 깎여 나갈 때 땅을 미리 사놓고 땅 싸게 팔고 수용 보상금 많이 받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요. 예전에. 예. 토지 용도별 수요와 공급입니다.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 선생님 어느 분이세요? 이영철 선생님이요. 제가 처음 뵌 게 15년 전에 처음 뵀는데, 16년 전에 처음 뵀는데 그때는 저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뻤습니다. 이영철 선생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와이사스를 갖다 맞춰서 입으세요. 단골 와이사스 집이 있어요. 예. 예. 절대 그 다 수제로 만든 다 맞춘 옷이에요. 그래서 패션에 얼마나 민감하시냐 그러면은 와이사스를 갖다가 정확히 본인이 다니는 단골집이 딱 있어요. 거기만 벌써 이제 한 10몇 년 동안 맞춰서 입으세요. 그래서 그 와이사스 패션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여름에는 조금 더 얇은 걸 입으시는데 그 주요 부위가 좀 비칠 정도로 이렇게 오실 거예요. 예. 이제 머리에 물들인 거는요. 그거는 예전에 절 흉내 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머리에다 노란 물 들이고 브릿지 넣고 막 그랬거든요. 파마하고. 예. 제 옛날에 제 별명이 모짜르트였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옛날에. 예. 이영철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 학계로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부동산 학계로는 학계에 그 석학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안정근 교수님이라 계시거든요. 안정근. 그분의 직계 제자입니다. 안정근 교수님이요.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가장 많이 이제 그 출제할 때 참고하던 책이 그 안정근 교수님이 쓰신 부동산학 개론책인데 본인이 뭐 거의 다 만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걸 다 써줘야지 학위를 주니까.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이제 문제를 잘 맞추셨어요. 뭔가 뭐 비법이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찍어주실 겁니다, 문제를 갖다가. 자, 여기 이제 4번이 이제 좀 중요해서 제가 좀 크게 그렸어, 4번을. 조금 중요해. 더 중요하면 별표할 텐데 별표할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좀 크게 칠했습니다, 4번을.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이에요.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이에요. 막연히 기반 시설. 그래서 도로나 공원이나 철도나 이런 것들 막연히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특히 제가 칠판에 쓴 거 있죠? 분필이 남아서 쓴 거 아니야. 그렇죠? 시험에 지금 나올 수 있으니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8의 2하고 8의 3은 뭐냐면 최근에 개정돼서 신설된 걸 말해요. 기후변화 대응 방지 안전. 최근에 추가된 거예요. 8의 2하고 8의 3은요. 알아두시고. 10번의 1에 도심이 나오는데요. 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심을 명문으로 정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심은 용산 북쪽이라고 써 있어요. 예. 용산 바로 위가 서울의 도심입니다. 3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나왔죠?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네. 기준은 다 누가 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을 체크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포괄적, 계략적인데요. 절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나오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구체적이다, X. 상세하게 수립한다. 상세하게 X. 그래서 구체적이다 또는 상세하게 이런 말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나오면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요. 포괄적으로 계략적 수립. 요거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예, 기출문제도 나왔고요.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 절차가 나오는데요. 우리 요 수립 절차하고 승인 절차 보기 전에
승인권자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우리 승인을 먼저 볼게요. 예. 자, 우리 승인입니다. 승인. 예. 자, 우리 승인은요. 먼저 시장 군수가 수립을 했을 때, 수립을 했을 때는요. 관할 도지사에게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원시장이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6명 중에서요. 시장 군수를 뺀 나머지 4명은 계급이 높죠. 요 4명,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을 하면은 바로 확정이 돼요. 수립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승인을 받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삭제가 된 거예요. 없어졌어요. 삭제된 지가 이제 벌써 8년이 됐는데 8년 동안 시험에 4문제가 나왔어요. 삭제 안 된 것처럼 틀리게.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잖아요.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승인을 받는데 안 가는 거야. 서울특별시장이. 왜? 서울특별시장이요. 국토부 장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1번 훌륭하신 분이다. 2번 곧 잘릴 사람이다. 2번으로 보거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 지켜지질 않아. 승인 받으라 안 가니까. 그렇다고 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야. 몇 년 이하 징역도 아니야. 안 지키면 그만이야. 그래서 지켜지지 않아서 없애버린 겁니다. 특별시장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최근에 생겼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따라서 이제 그 후에 생긴 사람들 따라서 국토부장 승인 안 받아요 지금요. 예. 이게 이제 도지사 승인 나왔잖아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도지사 승인 총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6번 맞췄습니다. 6번 총 나오는데 오늘 몇 번 나왔을까요? 2번 나왔습니다. 2번. 그래서 아까 처음 나온 게 광역도시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지금 나온 거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2번 나왔죠? 앞으로 4번 더 남았어. 그러면 총 6개를 외우잖아요. 시험에 2문제 이상은 꼭 나와요. 도지사 승인이요. 왜? 현재 우리 출제위원이요. 민법하고 개론은 각각 5분이 출제를 해요. 민법하고 개론 각각 5분이에요. 근데 공법은요. 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10분이 출제를 합니다. 우리 공법은요. 그래서 민법하고 개론은 각각 해당 부분의 교수님이 5분이 40문제씩 내서 문제풀이 200문제씩인데 우리는 400문제예요. 공법은요. 10분이 40문제 출제를 해요. 400문제. 8월 말까지 출제가 끝나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꼭 학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시험 보기 2주 전 토요일 날 입소를 하셔요. 5명이 다른 분 5명이 다시 선정이 돼서 이 5분이 400문제 중에서 문제를 선정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공법 선정위원 5분이 들어가십니다. 시험 보기 2주 전 토요일 날 들어가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쯤에 전화를 싹 돌려봐요. 제가. 우리 학회에 나올 때면 안부차 전화를 딱 해.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러면 이분 들어가신 거예요. 예, 꺼져 있는 분들이요. 그러면 그분들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년, 2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건데 제가 틀린 지문까지 맞춰드렸어요. 작년에도요. 왜? 그 전화기 꺼져 있더라고. 꺼져 있더라고. 예, 맞춰드렸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지문 100개 총정리했는데 거기서 똑같은 거 많이 나왔습니다. 100개. 예. 우리 지금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돼요. 100개 올려놓은 거. 어차피 올해는 또 새로 만들어야 돼요. 매년 바뀌는 게 출제 경향이요. 그래서 지금 요 도시 기본 계획 같은 경우도요. 새로운 출제 경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제가 계속 변경을 가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정도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나와요. 절차를 공부하셔야 돼요. 절차. 이제는 승인권자를 봤으니까 수립 승인 절차. 제일 먼저 기초조사가 나옵니다. 요 끝나고 나면 공청회를 해요. 근데 요 두 개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것을 다시 준용을 합니다. 준용은 빌려다 쓰는 거예요. 준용 규정이 가장 많은 게 민법의 물권법이에요. 소유권하고 점유권에서 규정한 것을 다른 물권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다 준용하고 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기초조사와 공청회를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다시 준용해요. 똑같은 내용이요. 근데 공청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는 게 나와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게 무수히 많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요 끝나고 나서 이제 수립이에요. 그러면 저 4명은 수립으로서 끝이야. 4명은 수립으로서 끝, 확정이야. 그지?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끝이 아니야. 도장 찍어주세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요. 승인 신청이 있었을 때 도지사가 바로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이제 승인을 합니다. 도지사가 승인하고 이것을 다시 시장 군수한테 송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한테도 송부를 해요. 이렇게 송부를 받은 시장 군수는요. 지역 주민들한테 확정된 도시군 기본 계획을 공고하고 찾아오는 분한테 열람을 시켜줍니다. 열람 기간 30일 이상입니다. 이렇게요. 예. 이게 이제 수립 승인 절차거든요. 그래서 기초조사 공청회는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죠. 같으니까. 근데 6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은요. 기초조사 내용에다가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은 포함시켜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2년 전에 신설됐는데 바로 그해 시험 나왔어요. 그해. 이것을 입법에 넣으신 분이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5년에 가로치고 나왔어요. 5년 내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을 때는 토지 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5년 동안은 바꿀 게 없다는 생각한 거죠. 그렇죠? 5년.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 의견 제시 기간 30일 내. 뒤로 넘기면 가로 3번에 4명은 확정된다 그랬죠. 수립하면 확정이 되는데 원래 협의하고 심의는 승인할 때 하는 건데요. 승인한 말이 없으니까 수립권자가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해야 돼.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람이 승인권자가 아니라 수립권자예요. 4명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승인, 도지사 승인 나왔고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 송부, 공고, 열람이 나왔고요. 오른쪽에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의 정비가 나옵니다. 정비가 나와요. 정비 5년마다 재검토가 나옵니다. 5년마다 재검토. 뒤를 먼저 볼 걸 다 써놨네. 뒤에 절차가 다 써져 있죠. 예. 본인 손으로 한번 써보는 거 괜찮습니다. 예. 이 5년마다 재검토가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총 몇 번 나올까요? 총 몇 번 나올까요? 5번 맞췄습니다. 예. 오늘 이거 처음 나온 거예요. 앞으로 4번 더 나와. 이 5개를 외우면 시험에 한 문제를 맞춰요. 5년마다 재검토. 예. 그래서 이 5년을 갖다가 3년으로 낸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예. 10년 낸 적도 있고 이런 기출문제. 근데 선생님 그 정도를 누가 틀리겠습니까? 아니야. 뒤로 가면 이제 1년짜리 2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제일 짧은 기간이 이틀이야. 이틀, 3일, 4일도 있어. 5일, 7일, 10일, 14일, 15일 해서 가장 긴 기간이 40년짜리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5년마다 재검토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공부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예습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공법은 복습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부분까지가 분명히 다음 주에 OX 문제와 가로치기 문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OX 문제가 좋으세요? 가로 안에 넣는 문제가 좋으세요?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OX 문제가 좋다. 가로 안에 넣는 문제 좋다. 네, 섞어서 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에도요, 조금만 좀 놓으시고 공부를 일단 잊어먹지는 마세요. 예, 주말에. 그래서 조금씩은 내가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공부에 대한 감각도 잃지 않고 또 주말은 좀 쉬어야 되거든요. 영화도 좀 보고 쉬십시오. 왜? 우리는 지금 마라톤을 달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